자, 봅시다. 여기에 ISS란 말이 있죠. 찾았어요? 뭐 줄임말이죠? 자, 뭐냐면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스테이션이요. 우리말 번역은 국제우주정거장. 아시겠죠?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중에 일부는 나중에 이쪽에서 일을 할 수도 있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실력 어때요? 대한민국의 우주개발 실력은 높은 편이에요, 낮은 편이에요? 에? 네, 대한민국의 우주개발 실력은요, 깜짝 놀랄 수준으로 발전 속도가 빨라요. 다만 전체적으로는 우주개발 속도가 낮아요. 왜냐하면 세금을 투입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뭐냐면 그 아직 전 국민의 공감대로 우주개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산이 거의 집행이 되질 않아요. 근데 예산이 집행이 되면 집행되는 만큼의 개발 성과는 미국의 개발 성과의 10배 이상이에요. 진짜 거짓말하기 10배 정도 빨라요, 미국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주 개발의 예산만 딱 책정되면요, 우리나라 사람 참 대단한 게 진짜 일론 머스크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요. 근데 잘 모르죠? 왜냐면 관심도 없고 뉴스에 알려지지도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러시아처럼 우주 개발에 많은 예산이 책정이 되면 우리가 엄청난 우주 개발을 선점할 수 있을 텐데 그 예산이 책정이 안 돼서 지금 뭐 좀 하긴 하지만 미래는 사실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 중에는 진짜 일부는 여기서 우주 개발과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뭐 진짜로 여러분들 중에 우주인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우주 개발과 관련된 예를 뭐 여러분 중에 공학자가 탄생을 해서 뭐 로켓 엔진 같은 걸 설계할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직간접적으로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ISS라고 하는 이 국제 우주 정거장이 실제로 우주에 떠 있죠. 이 우주 정거장이 굉장히 크답니다. 한 축구장 3개 정도 이어붙인 정도의 크기래요. 굉장히 크대요. 엄청나대요. 예. 그래서 이게 그냥 우주에 뭐 그냥 조그만 철땡이 떠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우주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인데, 그 안에 실제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뭘 공급해 줘야 되겠어요? 생명 유지를 위해서 바로 산소를 공급해 줘야 되겠죠. 산소 이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그 우주 공간에 생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사람들 숨을 잘 쉴 수 있게 만드느냐, 요 생각을 해보자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자, 우선 첫 번째 1. 자, 어떻게 해주냐면 우선 첫 번째는 바로 물을 전기분해합니다. 물을 전기분해합니다. 자, 사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산소도 중요하지만 뭐도 꼭 있어야 돼요. 물 가져가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주선에는 일부의 물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우주인이 그 한 명당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정해져 있고, 생명 유지를 위해서 그거에 맞추어서 물도 어느 정도 같이 싣고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물은 기본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 자, 우주선은 기본적으로 태양광 발전 패널이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으로 전기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전기를 우주선에서 얻는 방법은 이거 말고도 더 있을 수 있거든요. 더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뭐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우주선 안에 그 핵 융합료를 들고 와서 핵발전을 통해서 그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타야 되면 핵 융합료가 있으면 되게 관리가 위험해질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이 타고 있는 경우는 핵발전을 잘 하지는 않고요. 이게 이제 태양광 발전으로 뭐냐면 전기 에너지를 보통 생산합니다. 이 말은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 우주선, 특히나 군사위성. 자, 군사위성은 대충 만들겠어요? 진짜 정성스럽게 만들겠어요? 군사위성은 진짜 정성스럽게 만들겠죠. 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니까. 그래서 군사위성, 사람이 타지 않는 첩보위성에는 사실은 보통 핵 융합료가 보통 들어갑니다. 그래서 핵 융합료가 들어가서 그것으로부터 그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데 사람 타는 거면 그렇게 하기 좀 어렵죠. 그래서 왜 혹시 여러분 영화 마션 기억나요? 마션 본 사람, 마션 봤어요? 마션에서 그 마크 와트니가 이제 혼자 살아남아가지고 살아야 되잖아, 화성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때 누구를 인양하냐면 과거 화성에 떨어졌던 조그만 위성 하나를 인양하죠. 막 흙에서 흙구덩이 파가지고 그런 장면 나오죠. 그래서 그 마크 와트니가 타고 왔던 큰 우주선 말고요. 그 우주선 예전 프로젝트에서 화성에 떨어졌던 보이저 위성인가 이름이 뭔데 하여튼 걔가 화성에 떨어져 있는 게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놈을 마크 와트니가 찾아가서 걔를 이제 그 파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이유는 바로 지구하고 통신하려고. 그놈 위성에 지구하고 통신 가능한 장비가 있어서 통신 가능한 장비를 회수하려고 그 우주선을 찾아간 건데, 나중에 어떻게 이제 마크 와트니가 화성을 장거리 여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죠. 그때 깜짝 놀란 게 화성이 너무 춥구나. 그래서 화성에서 난로가 필요하다. 움직일 때, 자동차 운전할 때 난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위성에 있었던 핵 융합로를 건져다가 그 자기 우주선 안에 갖다 두죠. 그러면서 핵 융합로가 은근히 엄청 뜨겁거든요. 엄청 뜨겁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뭐가 되는 거야? 난로가 되는 거죠. 그런 장면 나왔던 거 기억나요? 물론 이제 되게 위험한 장면이긴 한데, 왜냐하면 방사능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납으로 차폐해 놓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핵융합로 옆에 있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지만 어쨌건 그 사람은 당장 살아나와야 되니까 어차피 그 방법도 쓰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주선 안에 그 에너지원으로 핵융합료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타고 있는 데는 그럼이 좀 그런 거죠. 그래서 태양광 발전을 시키는 건데, 자, 여기서 이 태양광 발전은 지구에서보다 효율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태양광 발전이 지구에서보다 효율이 아주 좋죠. 왜 지구에서보다 효율이 좋을까요? 왜 지구에서보다 효율이 좋을까요? 바로 대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태양광 발전은 뭘 이용하는 거예요? 바로 태양광을 이용하는 건데, 여러분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을 거 아니에요. 태양광의 일부는 대기층에서 어떻게 돼요? 대기층에서 반사돼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우주로 가버리죠. 근데 우주에는 대기가 없기 때문에 그 반사되는 것같이 태양광 패널에 다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광속이 더 많기 때문에 우주에서는 태양광 발전 효율이 높은 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이유는 노후 대기가 없기 때문에.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태양광 발전으로 뭘 한다? 전기 에너지를 충분히 생성을 해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그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뭘 한다는 얘기예요? 전기 분해를 시킨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그 전기 분해식은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EH2O 리퀴드. 자, 전기 분해는 기회가 되면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이용해서 전기 분해하는 테크닉이 있는데, 그때 뭐 조금 더 나중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어쨌거나 전기 분해를 해서, 자, 얘하고 얘를 뭐로 바꾼다? 요렇게 바꾸어 줍니다. 아시겠죠? 자, 이때 여러분 산화수 기억나요? 혹시? 자, 여러분 이렇게 호돈서 상태에서는 산화수 얼마예요? 0이었죠?
포도원소 상태에선 산화수 얼마예요? 0이었죠? 자, 그런데 H2O에서 수소의 산화수는 얼마예요? 1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산소의 산화수는 얼마예요? 1 마이너스, 그러니까 2 마이너스죠? 무슨 말 나겠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바로 1 플러스가 0이 되려면 수소 입장에서는 산화된 거예요? 환원된 거예요? 플러스가 중성이 되려면 전자를 받은 거예요? 전자를 내어놓은 거예요? 전자를 얻은 거죠. 전자 얻은 건 산화예요? 환원이에요? 환원이죠. 자, 그리고 2-가 0이 된 건 전자를 잃은 거예요? 전자를 얻은 거예요? 전자를 잃은 거죠. 전자 잃은 거는 산화예요? 환원이에요? 산화죠. 그러면 이 산소는 산화를 잃어야 되니까, 아니 무슨 말이야, 전자를 잃어야 되니까 얘는 플러스 극에서 만들어졌겠어요? 마이너스 극에서 만들어졌겠어요? 전자를 잃어야 되니까 2 마이너스 전자가 0가가 되는 거죠. 전자가 뜯겨 나가야 되죠. 어느 극 근처에 있어야 전자가 뜯겨 나가겠어요? 플러스 극이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H2O가 플러스 극에 갔을 때 전자를 빼앗긴 산소가 O2 가스가 되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반면에 얘는 전자를 받아야 되니까 플러스 극에서 만들어지겠어요? 마이너스 극에서 만들어지겠어요? 수소기체는 마이너스 극에서 만들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기에 있는 물의 전기분해는 저렇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알겠죠? 조금 더 자세한 건 다음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해했어요? 민서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만수로 오케이? 됐죠? 오! 자, 드디어 뭐가 만들어졌어요? 산소 기체가 만들어졌죠? 이걸로 푹푹푹 숨 쉬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자,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은요.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숨을 푹푹푹 쉬면 되는데 이 우주정거장에서 잡은 사람, 물론 나도 들은 얘기인데요. 이 우주정거장에서는요, 잘 때 죽을 수 있습니다. 자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 벌어져. 그래서 요새 어떻게 했냐면 우주정거장에 잘 때는 자기 전 환기가 잘 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거기선 창문 열면 뒤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환기라는 건 뭐겠어요? 이게 이제 그 창문 열어서 공기를 뺀다는 게 아니고 그 우주선 내에서 공기 흐름이 있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주선 아니니까 공기를 이렇게 그 기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인공적으로 공기가 흐르게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공기라고 하는 게 이렇게 흐르다가 우주선의 구조물 특징상 구석탱이 이런 데는 공기가 안 돌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공기가 돌게 이렇게 그 우주선 안에 이렇게 팬 설치가 돼 있겠지만 어디 구석탱이는 공기가 안 돌고 약간 정체돼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 구석탱이 들어가다가 자면 어떻게 된다? 우주선에서는 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어디 구석탱이에 숨어서 자다가 죽어. 이제 이건 이상하잖아. 이상한데 우주선에서는 구석탱이 숨어 자다가 죽는다고. 이런 생각 안 해봤죠? 그게 가능해요? 그게 가능해요. 왜냐? 자, 반드시 확인한다. 이때 otherwise. otherwise가 무슨 말이에요? otherwise. 우리말 번역 otherwise가 뭐예요? 그렇지 않으면, 알겠죠? 그렇지 않으면 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한 일이겠어요? 안 중요한 일이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알겠어요? 그럼 이게 뭔 일이 벌어지는 거냐? 1.
자, 지구에서 그냥 잔다고 칩시다. 지구에서 잔다고 칩시다. 자, 어떻게 되냐면, 자, 지구에서, 자, 잡니다. 침대에서. 자, 그러면 보통 우리 주변의 온도를 25도씨라고 할 수 있죠. 맞나요?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뭐가 나올 거냐면, 자다가 이렇게 날숨이 나오겠죠? 맞아요? 날숨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날숨의 순간 온도는 대략 몇 도라고 하면 되겠어요? 근데 폐에 있다가 푹 나왔으니까 뭐랑 온도가 비슷하겠어요? 체온이랑 비슷할 테니까 37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맞나요? 맞죠, 맞죠? 자, 그러면 기체는 온도가 낮을수록 고밀도예요, 저밀도예요? 기체는 온도가 낮으면 밀도가 커요, 밀도가 작아요? 기체는. 자, 기체는 온도가 낮으면 밀도가 커져. 밀도가 크죠? 자, 어떤 수식이 있다고 했었냐면 내가 PM은 DRT 기억나요? 요 수식 외우라고 했죠? 그러면 다른 말로 쓰면 D는 RT 오버 P죠? 그러면 압력, 분자량, 기체상수 다 일정하다고 했을 때 자, 이놈의 온도가 낮을수록 요 밀도가 크다. 기억나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고밀도고요. 날숨이 기본적으로 저밀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나면 얘가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이렇게 자다가 날숨이 어떻게 된다? 위로 이런 식으로 날숨이 그냥 위로 상승하고 이 날숨이 어떻게 된다? 그냥 이후에 대류를 통해 사라진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지구에서는 그냥 아무 때나 자도 돼. 아니, 아무 때나 자도 좀 이상한데 아무 때나 자면 안 되겠죠? 그죠? 꼭 집에서 자야 되겠지? 그래서 어쨌건 근데 지구에서는 그냥 자도 그냥 이게 숨이 날아가니까 상관이 없다고. 무슨 말 알겠어요? 자, 그런데 이 인더 이너 우주선. 자, 우주선에서는 침대가 의미가 있어 없어요? 침대가 의미가 없죠. 뭐가 없기 때문에? 중력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냥 대충 아무 때나 떠서 자요. 그래서 어디 묻고 자는 거예요. 어디 묻고 보통 묶어 자는 거예요. 근데 이때 어떻게 했냐면 자다가 보시다시피 날숨이 나오겠죠? 날숨이 이렇게 나를 감싸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중력이 없어서 대류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때 마침 공기 순환이 잘 되면 이렇게 이동할 텐데 아까 얘기했죠. 순환 잘 안 되는 구석탱이에 몰래 숨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 뭐가 없기 때문에? 뭐가 없어서? 중력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다 보면 이 날숨에는 뭐가 많이 포함되어 있죠? 아시다시피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CO2가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날숨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자다 보면 느낌도 없이 서서히 내 주변에 이산화탄소는 많아지고 뭐는 적어지겠어요? 산소는 적어지겠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뭐 그래서 우주선에 잘 때 그 잠을 자는 섹터가 있겠죠. 그래서 몸을 묶어두고 잠을 자는 섹터가 있을 텐데 그 주변은 항상 순환이 잘 되도록 기계 장치를 잘 해놨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자는 것도 우주선에서는 큰일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중력이 있고 없고가 엄청나게 큰 어떤 상황을 유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중에 떠나면은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것보다는 이제 이렇게 저런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정해진 구역에서 몸을 딱 묶고 자라 뭐 이런 뜻이겠죠. 무슨 말 알겠죠? 하여튼 저런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 승무원들이 만들어낸 1 물전기 분해한다. 2 그다음 쏘리 괄호 3 합시다. 괄호 3 괄호 3은 CO2의 처리. 자, 첫 번째 1. 승무원들이 만들어낸 CO2 보이시죠? 자, 승무원들이 만들어낸 CO2를 우선 모아두어야 되겠네요. 우선 모아두어야 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승무원들도 사람이니까 숨 쉬면서 어쨌건 이렇게 CO2를 내뱉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주선 안에 CO2 농도가 점점 높아질 수 있죠? 자, CO2 농도가 보통의 조건보다 높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로 이산화탄소 중독이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원래 허용치보다 좀 높아지면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시력 이상, 그다음 판단력 이상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심해지면 당연히 죽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승무원들이 만드는 이산화탄소를 잡아놔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잡아둘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잡아둘 수 있겠어요? 자, 어떻게 하면 잡아둘 수 있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바로 NaOH를 준비합니다. 자, NaOH를 준비하고요. 이 NaOH에다가 저기에 있는 CO2를 반응시킵니다.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요거하고 물이 만들어질 수 있겠네요. H2는 2만 되는구나. 하나 둘 CO2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이렇게 되겠네요. 보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주선에는 저렇게 NaOH를 싣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NaOH를 싣고 가서 승무원들이 내뱉는 CO2랑 반응을 시켜가지고 Na2CO3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저렇게 만들어줍니다. 혹은 어떻게 하느냐? 전기 분해에서 만들어진 H2와 반응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전기 분해에서 뭐가 같이 만들어져서 수소기체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산소기체 만들어지는 건 사람이 숨 쉬는데 쓰고 수소기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이 수소기체를 어떻게 하느냐? 문헌을 읽어보니까 아주 옛날에는 그냥 버렸대요.
그래서 아주 옛날에는 만들어진 수소기체는 이제 위험해서 버렸다 그러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다시 이렇게 반응시킨답니다. 해서 해서 다시 해서 CO2랑 반응을 시켜서 뭐를 만드냐면 CH4 가스하고 물을 만들어 버린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8, 4개, 4 이렇게 맞지? 그렇지. 그래서 전기분해 과정에서 만들어진 수소기체하고 날숨의 CO2랑 반응을 시켜서 뭐를 만든다? 메테인 가스하고 물을 다시 만든답니다. 알겠죠? 오, 그럼 여기 뭐가 만들어지느냐? 물이 만들어졌으니까 이 물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물은 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물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물을 어떻게 해요? 다시 재활용하는 거죠. 어떻게? 꿀꺽꿀꺽 다시 먹을 수도 있고요. 알겠죠? 아니면은 여기 다시 보낼 수도 있고요. 이해했죠?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어디 써볼까요? 자, 여기 줄게요. 이 앞에 지워도 되겠어요? 지워도 되겠어요? 8. 자, 요것만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3 CO2 처리 에서 그 다음 3. 자, 세 번째는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2에서 생성된 CH4. CH4 이름 뭐죠? 요거 메테인이라고 하죠. 요거와 그 다음 땀 혹은 방귀. 방귀는 웬 방귀? 방귀는 왜 방귀? 거기 누가 많으니까요? 거기 뭐가 많으니까요? 어려워요? 방귀 누가 껴요? 거기 사람 많잖아요. 사람 방귀 끼겠어요, 안 끼겠어요? 여러분, 사람 방귀 안 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알겠어요? 거기 사람들 많잖아요. 우주인들 있잖아요. 땀도 날 거고 방귀도 낄 거 아니에요. 그럼 방귀의 NH3. 자, NH3는 이름이 뭐죠? 암모니아죠? 는 어떻게 하냐면 그 활성탄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활성탄은 일종의 숯입니다. 숯. 예. 그 시꺼먼 숯 있죠, 숯. 여러분 그 숯에 정화작용 있는 거 아세요? 예, 숯에 아주 그것도 강력한 정화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그거 방독면 있죠. 방독면 이렇게 막 그러니까 유독가스 터질 때 쓰는 방독면. 그 안에 여기 이상한 통 하나 달려 있잖아요. 거기에 숯댕이 들어 있어요. 예, 숯댕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숯댕이를 곱게 갈아가지고 안에 넣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직접 만들 수도 있어요?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요. 여러분 사실 아무 때서나 물 퍼먹으면 돼요, 안 돼요? 좆됩니다. 큰일 납니다. 물 아무 때나 먹으면.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예를 들면 어느 캐나다 어느 산골에 갔더니 호수에 물이 맑아. 무슨 말 알겠지? 물이 맑아가지고 물이 깨끗해. 막 공해물질 1도 없어. 막 캐나다, 스위스 막 이런데 호수 이런데 막 선진국에 그런 데 있을 수 있잖아. 거기 물이 맑아가지고 이야 한 그릇 퍼먹었어. 그럼 돼야 안 돼? 큰일 나. 그래서 큰일 나요. 무슨 말 알겠어요? 큰일 납니다. 왜일까요? 뭐냐면요.
그런 호수가 깨끗하다는 얘기는 인간이 만든 공해 물질이 없다는 거지. 대신 뭔 있을 수 있어? 원래부터 자연에 존재할 수 있는 미생물들은 잔뜩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특히나 미생물들, 바이러스, 특히나 아메바 같은 거 이렇게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잘못 처먹잖아요. 약도 없어, 약도. 그래서 무슨 아메바 같은 경우는 뇌 파먹는 아메바 이런 거 있거든요. 거기 공해가 없기 때문에 호수물에 그런 애들이 막 떠 있어요. 보여요. 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 당연히. 보이면 이렇게 그거 안 보인다고. 내 뭔 말인지 알겠어요? 큰일 나. 그러니까 물 함부로 먹으면 돼안돼? 큰일 납니다, 알겠죠? 죽어요. 그러니까 그 뇌파 먹는 아메바 같은 경우는 잘 먹으면 뒤집니다. 약이 없어요. 약이 없어서 그냥 시름시름 맡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모르는 지역에 와서 물은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끓여 먹어야 돼, 알겠죠? 자연의 물을 함부로 퍼먹으면 큰일 나요, 알겠죠? 큰일 나. 그런데 한국의 물은 상당히 안전한 편이에요. 희한하게도. 왜요? 한국의 이 강산에 있는 물 있잖아요. 애는 그런 극독한 자연계 물질이 별로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이런 흐르는 물 있잖아요. 이게 막 산골 들어가서 뭐 지리산 곰백골 이런 데서 막 계곡물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먹어도 돼요. 먹어도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게 한국의 자연 환경이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런 거 보면. 근데 해외 지역에 가서 그런 데 물 함부로 먹으면 큰일 나요. 알겠죠? 물론 한국이라 하더라도 끓여 먹는 게 더 좋지만. 그런데 이때 이제 그 자연의 물을 어떻게 하는 것도 좋냐면요.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아요. 나무예요. 나무를 태워요. 그럼 얘네가 시꺼먼 숯댕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빻아요. 빻아요. 알겠어요? 빻은 다음에 그릇에 숯가루를 이렇게 둬요. 숯가루. 여기다가 물을 넣어요. 그래서 구멍을 똥똥똥 뚫고 쫑쫑쫑쫑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요거를 먹으면 괜찮아요. 당연히 숯은 걸러지고 빠져나오는 물만. 숯가루를 직접 먹으면 안 돼요. 숟가루 조금 먹어도 괜찮아요. 뭐 좋진 않아요. 숟가루를 직접 먹는 건 좋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그 숯 주변으로 물이 이렇게 흘러서 같이 빠져나오게 하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숯은 인간에게 되게 그 유용한 녀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간장, 된장 만들 때 숯대기 하나 넣는 거 알아요? 간장, 된장 만들 때 숯을 몇 개 넣어두거든요. 왜? 불필요한 미생물이 번식하지 못하도록 간장, 된장 발효시킬 때 거기다 숯을 띄워놔요. 무슨 말 알겠죠? 숯을 띄워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런 숯을 갈아 놓은 녀석을 활성탄이라고 하는데 활성탄 여과기로 이 메테인하고 암모니아를 걸러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그 호흡에 당장 필요 없는 메테인하고 암모니아는 저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 다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소는 생명 활동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억수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런 장치 중에 하나가 고장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산소 공급에는 다양한 안전장치를 더 세팅을 해요. 저거 말고도 추가로 위급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산소를 또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이 있냐면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자, 그다음 3, 4.
산소 공급 장치. 그래서 이거 말고도 그냥 산소를 그냥 가져가요. 그래서 그냥 들고 갑니다. 자, 근데 산소가 기체잖아요. 그러면 기체 상태로 들고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냥 예를 들면 우주까지 가는데 이만한 풍선에다가 산소를 넣어가지고 그걸 끌고 가. 그럼 그거 되겠어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겠죠? 그러면 그 산소를 기체 상태로 가져가야 되겠어요? 아니면 어떤 상태로 가져야 되겠어요? 바로 액체나 고체 상태로 가져가야 되겠죠? 액체나 고체 상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1 고압 액화 산소. 산소인데 액체 상태. 자, 그리고 당연히 액화니까 온도가 높겠어요? 온도가 낮겠어요? 저온. 알겠죠? 압력을 높이고 온도를 낮춰서 산소를 액체로 만들어서 고압 액체 산소를 같이 가져갑니다. 일부 가져갑니다. 그리고 저 고압 액화산소는 사실 뭐냐면요. 원래는 우주선 연료용입니다. 우주선이 크고 날아가려면 연료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연료에 사용하기 위한 산소를 원래 저렇게 가져갑니다. 그러면 생각해봐. 우주선 연료용 산소니까 산소를 많이 가져야 되겠어? 조금 가져가야 되겠어? 연료용이니까. 무지막지 가져가야 사실 많이 가져가요. 왜냐하면 우주선이 사용하는 연료라는 건 많은 양이에요? 적은 양이에요? 무지막지한 양일 거 아니에요? 무지막지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 우주선 산소는 그 산소는 굉장히 많이 싣고 가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때 우주선 연료의 대표적인 녀석이 뭘까요? 우주선 연료의 대표적인 녀석. 즉 뭐냐면 자 우주선 뭐 옛날 우주선 대충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날개 쓱 달려 있고 여기 뭐가 큰 통 이렇게 달려 있고 여기서 이렇게 푹 해가지고 이게 푹 해가지고 이게 슉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슉 날아가는 거잖아. 이때 여기 뭐 들어있냐고 여기 들어있는 애. 요 통에 그래서 이렇게 푹 이게 우주선 날아가는 거잖아. 이게 우주선. 이때 여기 들어있는 게 누구냐면 바로 N2H4라는 녀석이에요. 자, 당연히 기체, 액체, 고체 어떤 상태겠어요? 얘는 액체고요. 이름이 하이드라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이드라진이 가장 유명한 액체 연료입니다. 그래서 우주선에 재를 잔뜩 싣고 갑니다. 그럼 재가 어떻게 그 연료가 되냐면 이렇게 연료가 되기 때문이에요. N2H4하고 자 연료니까 당연히 누구랑 반응을 시켜야 되겠어요? 연료니까 당연히 누구랑 반응시켜야 되겠어요? 아니 누구랑 반응시켜야 이렇게 불이 확 나겠냐고. 아니 산소랑 반응시켜야 될 거 아니야. 산소랑 뭐만 아시겠어요? 산소. 자 그리고 이 우주선에 사용하는 산소는 상태가 뭐라고요? 액체 고압 저온의 산소를 섞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엄청난 발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이 확 나면서 자 그럼 여러분 하이드로진하고 산소하고 반응해서 뭐 만들어질지 쓸 수 있겠어요? 이런 것도 못 쓰면 안 돼요. 자 뭐 만들어지겠어요? 뭐 만들어지겠어요? 자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물하고 또 뭐? 바로
N2 가스하고 H2O 가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저게 우리가 보통 우주선 볼 때 불 확 나오잖아요. 불 확 나올 때 이상이 저거라고. 이해하시겠죠? 만수르 알겠죠? 만수르도 우주선 만들 수 있나요? 만수르 정도 돈 있으면 우주선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우주선 어. 스페이스X 인수하면 돼요.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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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 만수르 친구가 또 빈살만 씨죠? 아, 그 빈살만 씨 알죠? 그 세상에서 제일 부자인 사람. 그 만수르 30이래요. 예, 뭐라고요? 만수르 30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빈살만 왕세자는 또 거기에 뭐까지 장악하고 있어요. 예, 군사, 외교, 행정권 다 장악하고 있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러니까 그 만수르의 그 재산은 단순히 돈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만수르란다. 빈살만 왕세자는. 그래서 하여튼 그 빈살만 왕세자가 저 만수르랑 친구죠. 예, 그래서 만수르는 아랍에미레이트 사람이고 빈살만 왕세자는 이제 사우디 사람. 그 양반이 지금 세계 제일 부자죠. 네, 하여튼 하여튼 그렇다. 자, anyway.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면 그 빈살만 왕세자 얘기도 해줄게요. 왜냐면 빈살만 왕세자와 이 과학하고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고요? 여러분, 자연과학 기술을 무시한 정치 지도자의 말로는 어떻게 됩니까? 자연과학 기술을 가벼이 여기는 정치 지도자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아웃입니다. 알겠어요? 이 자연과학 기술을 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치 지도자가 오래 갑니다. 히틀러가 왜 결국 졌어요? 자연과학 기술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히틀러가 자연과학 기술에 대한 조회까지 있었으면 지금 세계 최고 강대국은 독일이 됐을 겁니다. 근데 히틀러는 자연과학 기술에 대한 조회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제 독일이 2차 대전에서 결국 지게 되죠. 그래서 자연과학 기술을 무시하는 정치 지도자의 말로는 그냥 끝입니다. 그럼 빈살만 이 사람은 자연과학 기술에 대한 조회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빈살만은 엄청난 지식인입니다. 예, 그 사람 공부 엄청 잘했던 거 아세요? 빈살만 사우디 대학 졸업할 때 서열 1등으로 졸업한 거 아세요? 사우디 국립대학. 여러분 사우디 국립대학 엄청 좋은 대학인 줄 아세요? 엄청 좋은, 서울대 100배 좋은 대예요. 네, 정말이에요. 사우디 국립대, 그 사우디 대학교 서울대보다 훨씬 좋아요. 왜죠? 돈이 많아서. 공짜예요, 공짜. 사우디 모든 대학은 공짜입니다. 네, 공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전 세계 수재들이 그 사우디 국립대학 가려고, 그 사우디 그 국립대 몇 개가 있는데 그 엄청나게 그 사우디 좋은데 대한민국보다 훨씬 교육 환경이 좋습니다. 거기 가려고 엄청나게 전 세계 수재들이 노력을 하는데 거기서 빈살만이가 학분과 그 단과대에서가 수석 졸업했어요. 그 사람 엄청 똑똑한 사람이야, 알겠어요? 엄청 똑똑한 사람이야. 뭐 하여튼 그래서 나중에 이 빈살만 왕세자 얘기도 과학과 관련해서 약간 나중에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nyway, 자 어쨌건 그래서 요 두 개가 반응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시겠죠? 알겠죠? 그럼 잘 봐. 이건 상태가 뭐야? 액체죠. 근데 이건 상태가 뭐야? 기체잖아요. 그럼 기체는 액체에 비해서 부피가 커요, 부피가 작아요? 부피가 크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갑자기 기체가 생성되고 그러면 부피가 커지겠죠. 그래서 뭐가 생기겠어요? 추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원래 액체로 들어있던 게 자 엄청나게 발열이니까
고열 조건이겠죠. 고열 조건에서 기체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추진력이 생겨서 위로 푹 이렇게 날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 반응식을 이용해서 영화 마션의 한 장면이 나오죠. 어떤 장면이 나와요? 영화 마션에 저 반응과 관계된 장면이 나오죠. 맞아요. 그 마지막에 그 있어. 손 바늘 빡 해가지고. 아이언맨서. 자, 영화 마션에 저 장면이 나오죠. 어디서 나와요? 맨 마지막에 이제 거리 부족할 때 무조건 받는다. 자, 마크 와트니는 영화 설정상 식물학자로 나오죠. 네. 그래서 화성에서 뭘 짓기로 해요? 농사를 짓기로 하잖아요. 그럼 농사가 될 게 뭐가 있나 살펴봤더니 감자가 있네요. 그렇죠? 자, 농사가 되려면 우선 씨알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씨알이 감자를 씨알로 쓰면 됐고요. 그다음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우선 땅이 필요하죠. 그러면 흙은 화성에 있으니까 됐고요. 그다음 농사가 되려면 또 뭐가 필요해요? 미생물이 필요하죠. 동화작용을 해서 미생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미생물을 어디서 얻어요? 똥에서도 똥. 그래서 그동안 쌓아놓은 똥을 가져다가 흙에다가 버적버적 섞죠. 나오잖아요. 거기 왜 그 마션에 보면 자기 동료들이 쌓아놓은 똥 있었잖아요. 그 가져다가 찢어가지고 으악 하면서 그거 흙에다가 이렇게 막 섞잖아요. 이렇게. 그거 왜 섞어요? 농사 지으려고. 농사. 똥에 미생물이 있으니까. 무슨 말 알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뭐가 필요해요? 농사 지으려면. 농사 지으려면 뭐 필요해요? 물. 그래서 마크 와트니가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세워져 있는 우주선에서 액체 연료를 받아내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주선의 뚜껑을 열어가지고 연료를 받아요. 그게 뭐란 얘기예요? 마크 와트니가 받아낸 그 연료가 뭐란 얘기예요? 그게 하이드라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화 마션에 보면 하이드라진이라는 대사가 나와요. 대사가 나온다고. 영화 마션에 마크 와트니가 연료로 하이드라진을 가지고 왔다라는 대사가 나와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션이라는 영화는 굉장히 어느 정도 고증이 되게 잘 된 영화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 세워놓은 우주선 있잖아요. 안 쓰는 우주선. 거기 연료가 좀 남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뚜껑 열어가지고 뭐 투명한 액체를 받아. 그게 하이드라진이야. 그래서 그거를 자기 실험실에 가져가지고 어떻게 돼? 실험실에 가져가지고 태우지. 근데 실험을 잘 못해가지고 양이 너무 많았던 거야.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뻥 터져가지고 막 머리 시꺼매지고 막 머리 김나고 막 그런 장면 있지. 왜냐하면 제가 반응이 엄청난 발열인데 이 사람이 화학자가 아니라 식물학자라고. 그러니까 화학 반응에 대해서 조금 덜 조심했던 거야.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이 많아가지고 터져버렸던 거지. 그래가지고 막 뻥 터지면서 막 튕겨나오고 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 다행스럽게 죽진 않았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나중에 그 연료를 양을 미세하게 조절을 해가지고는 안정적으로 저렇게 연소 반응을 시키는 반응 나왔던 거 기억나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뭐가 만들어져요? H2O. H2O가 만들어지고 이걸 가져다가 농사에 지었죠? 그 마션이라는 영화에 나오잖아요. 그 장면이. 그러니까 과학을 알면 영화를 봐도 더 재밌게 볼 수 있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원래 이런 식으로 고압 액화산소는 뭐 용으로? 우주선 연료용으로 같이 가져갔던 거예요. 근데 필요하면 어떻게 돼?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필요하면 어떻게? 필요하면 내가 뭐냐면 숨 쉴 때도 쓸 수 있다 이런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다. 지금 몇 시죠? 8시 52분이요?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